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돕기대장 헬프, 상상하기 좋아하는 나래, 짜증나게 하는 짜짜, 그리고 콧대 높은 도도. 자, 우리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돕기대장 헬프, 토니거스 글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헬프는 돕기대장이에요. 남을 곧잘 도와주죠. 사람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주면 엄마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도 차를 같이 닦아주면 아주 좋아했고요. 헬프는 이따금 친구의 수학 숙제도 대신 해주었어요. 아이들 공책을 모두 걷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너무 도와주려고 애쓰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죠. 헬프는 아침마다 그릇을 치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늦잠을 잤지 뭐예요? 헬프는 학교 버스를 놓칠까봐 아빠가 먹고 있던 음식 그릇을 후다닥 치워버렸어요. 아빠가 소리쳤어요. 아니, 헬프!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헬프는 길을 가다가 웬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헬프는 다짜고짜 할머니 팔을 잡고 길을 건넜지요. 왜 그러느냐? 할머니가 묻자 헬프가 대답했어요. 길을 건네드리려고요. 길을 건너다니?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가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조금 화가 난 듯 덧붙였어요. 저런, 버스를 놓쳐버렸잖아. 헬프가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잠시 뒤 헬프는 옆집 개를 만났어요. 가자, 산책시켜줄게. 산책을 시키고 돌아오니까 옆집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벌써 산책을 끝내고 저녁을 주려는데 갑자기 개가 없어진 거예요. 헬프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헬프는 풀이 조금 죽었어요. 무슨 일이니, 헬프? 저녁도 별로 안 먹고. 엄마가 묻자 헬프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저녁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헬프는 식탁에 있던 음식을 몽땅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어머, 헬프, 그건 나중에 먹으려고 일부러 남겨둔 거야. 헬프는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는 일마다 망치기만 하니까요. 엄마가 애써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다른 걸 먹으면 돼. 거실로 간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헬프? 이거 내가 한 거니? 헬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지 몰라도 또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헬프는 거실로 가면서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몰라요. 뭔데요? 엄마가 커다란 꽃병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주려고 꺾어온 거야? 헬프는 시무룩하게 대답했어요. 네, 옆집 개랑 산책 갔다가 지지네 마당에서 꺾어왔어요. 지지가 꺾어도 된댔어요. 저는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는 헬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헬프. 이번에는 아빠가 거실에 왔다가 소리쳤어요. 헬프? 이거 내가 한 거냐? 헬프는 울상을 지었어요. 몰라요. 뭔데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골프채 말이다. 내가 닦아 놓았니? 고맙다. 아빠 일을 덜어줘서. 헬프는 씩 웃었어요. 다시 기분이 좋아졌죠.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알아. 우리 헬프는 마음씨도 착하고 생각도 깊지. 엄마가 말하자 아빠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헬프가 최고야. 그날 밤 엄마는 헬프를 위해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돕기 대장 헬프는 마음 놓고 실컷 먹었답니다. 상상하기 좋아하는 나래, 토니거스 글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나래는 심심하지 않아요. 언제나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으니까요. 나래의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구름처럼 둥둥 떠다녀요. 나래는 해적이 되었다가 금세 마법사가 되어서 선생님을 벌레로 만들어버리죠. 아이들은 나래와 놀기를 좋아했어요. 서둘러 어서 비행기가 떠나려고 해. 나래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포미나가 물었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기장님? 열대지방으로 가나요? 나래는 눈을 감고 붕 소리를 내더니 말했어요.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곳으로 날아갈 거야. 커다란 야자나무와 황금빛 모래가 있고 아이들은 푸른 바다를 헤엄쳐 다니지. 하지만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마구 흔들렸어요. 나래가 소리쳤어요. 아, 번개 맞았다. 어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아이들은 차례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나래가 탁자 위를 기어오르며 말했어요. 우린 지금 미끄러운 산에 있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조심해. 발을 잘못 디뎠다간 얼음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야. 그때 엄마가 주스와 과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나래가 소리쳤어요. 아, 미친 박사다. 저 주스를 마시면 안 돼. 친구들은 상상놀이에 빠져 비명을 질렀죠. 우린 지금 지하 감옥에 있어. 컵에 든 독약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간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 거야. 하지만 좋은 수가 있지. 박사가 주스를 탁자에 내려놓자마자 나래와 친구들은 탁자에서 뛰어내려 박사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나래,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풀지 못해? 엄마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벌써 뒷문으로 사라져 버렸죠. 마당에서 나래가 소리쳤어요. 바짝부터 우린 지금 공룡과 괴물 세계에 와 있어. 조심해. 커다란 새가 둥지에서 날아오더니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울창한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다란 풀을 헤치며 나아갔죠. 갑자기 힘나가 깍 비명을 질렀어요. 커다란 초록색 눈동자가 무시무시하게 노려보았거든요. 도와줘, 스밀로돈이야. 다시 뒤로 도망쳐. 아이들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랐어요.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난데없이 시커먼 그림자가 아이들 위로 드리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지무지 화가 난 엄마 사우루스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발톱을 쫙 펴고 으르렁거렸죠. 이쪽이야! 나래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괴물의 다리 사이로 쏙 빠져나가 벼랑 끝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나래가 소리쳤어요. 어서 저 통나무를 잡아! 별나가 통나무에 매달린 채 강물에 휩쓸려 가며 물었어요. 이 모험은 언제쯤 끝나? 옷이 다 젖었어.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하지만 나래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죠. 꽉 잡기나 해. 물살이 빨라지고 있어. 아이들은 폭포 밑으로 떨어지기 바로 전에 커다란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모두 욕조 밖으로 튀어나왔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2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자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힘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떡하지? 우린 갇혔어. 하지만 엄마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나래는 또 다른 상상을 해냈어요. 나래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린 아름다운 공주들인데 멋진 궁전 무도회에 초대받았어. 우리 가운데 하나가 왕자님이랑 결혼하게 될 거야. 포미나가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공주가 나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못된 새엄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 마술봉으로 우리에게 마법을 걸 거야. 바로 그때 쾅 하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못된 새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잡았다, 이 앙큼한 것들. 인젠 내 손아귀 위에 있지. 새엄마는 킬킬거리며 마술봉을 높이 들었어요. 하지만 공주들은 번개같이 달아났어요. 흩어져! 어서! 나래가 소리쳤어요. 새엄마는 긴 망토를 활짝 펼치고 날아서 쫓아갔어요. 힘나와 별나와 포미나는 무사히 무도회장으로 도망쳤지요. 하지만 나래는 새엄마에게 잡히고 말았죠. 새엄마는 나래를 획 낚아채더니 숲속에 있는 낡아빠진 집으로 날아갔어요. 가엾은 나래는 정말로 노예가 되어서 집을 말끔히 치워야 했어요. 지금까지 멋진 상상을 하느라 잔뜩 어질러 놓은 집을 말이에요. 하지만 다 치우고 나자 못된 새엄마는 요정으로 변해서 나래를 친구들이 있는 무도회장으로 보내주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나래의 상상이지만요. 짜증나게 하는 짜짜. 토니거스 글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짜짜는 심심하지 않을 때는 조용하고 얌전해요. 하지만 심심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아이가 되죠. 나른한 일요일 오후, 짜짜는 무척 심심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 나 심심해요. 짜짜의 말에 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마당에 나가서 축구라도 하면 되잖아. 네, 그럴게요. 짜짜는 밖으로 나갔어요. 짜짜는 축구공을 찾아 부엌 뒷문에 대고 탁탁 튀겼어요. 엄마는 신경이 곤두섰죠. 탁, 탁, 탁. 축구공이 계속 뒷문에 부딪혔어요. 탁, 탁, 탁. 마침내 엄마가 문을 왈칵 열고는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때
흙 묻은 축구공이 열린 문틈으로 날아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닦아놓은 부엌 바닥에 진흙이 마구 튀었어요. 아니, 짜짜, 이게 무슨 짓이니? 안 되겠다. 내 방에 가서 놀아. 네, 그럴게요. 짜짜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좋아, 드럼이나 쳐볼까? 짜짜는 옆방에서 할머니가 주무신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짜짜가 드럼을 치자 할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짜짜, 제발 조용히 좀 놀 수 없겠니? 아빠가 뭘 하나 한번 가보거라. 네, 그럴게요. 짜짜는 아빠를 찾으러 갔어요. 아빠는 서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빠는 계산을 해야 하니까 조용히 앉아서 만화책이나 보거라. 알겠지? 짜짜는 아빠 말대로 가만히 앉아서 만화책을 보았어요. 하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지요. 아빠가 쉿. 했어요. 짜짜는 만화 주인공들이 너무 우스워서 킥킥거렸어요. 아빠가 다시 쉿. 했어요. 하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킥킥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지요. 마침내 참다 못한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벌써 몇 달째 만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가까이 오지 말거라. 지금 아주 까다로운 작업을 하고 있거든. 할아버지는 짜짜한테 풍선을 갖고 놀라고 주었어요. 짜짜는 생각했어요. 풍선은 재밌고 조용하지. 짜짜는 풍선을 빵빵하게 분 다음 풍선 끝을 묶으려고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기가 빠지면서 삑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머리를 흔들며 진저리를 쳤어요. 그만하거라. 짜짜는 다시 풍선을 불었어요. 그러고는 공중으로 날려보냈죠. 풍선이 방 안을 슝슝 날아다니며 아슬아슬하게 배를 피해갔어요. 짜짜, 조심하라니까. 짜짜는 다시 풍선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세게 불어서 풍선이 펑 터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그 바람에 그만 배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짜짜가 말했어요. 다른 데 가서 놀게요. 짜짜가 컴퓨터 게임을 하자 누나는 게임 소리가 시끄럽다고 화를 냈어요. 짜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자 그 음악 소리에 걔가 짜증을 냈고요. 짜짜가 자꾸 식구들을 귀찮게 하자 엄마는 짜짜를 극장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영화는 너무 길고 지루했답니다. 짜짜는 몸을 비비 꼬았어요. 큰 소리로 코를 킁킁거리고 사탕 봉지를 부스럭거리고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툭툭 찼죠. 짜짜가 어찌나 짜증나게 굴었던지 끝내 극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잠잘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야 온 식구가 마음을 놓았죠. 짜짜는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겠지? 저 녀석이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콧대 높은 도도. 토니거스 글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도도는 콧대가 아주 높았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마치 안 좋은 냄새라도 맡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도는 아이들이 귀찮았어요. 자기 친구가 될 만큼 멋진 아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도도는 곧잘 이렇게 으스대곤 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옛날에 시장님이 될 뻔했어. 도도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이웃 사람들을 흉봤지요. 세상에, 옆집 마당 꼴 좀 봐요. 꼭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엾은 아빠는 그저 이렇게 대꾸했죠. 아, 그래요, 여보? 도돈의 개 루비도 주인 못지않게 잘난 척을 했어요. 표정만 봐도 다른 개들을 얼마나 깔보는지 알 수 있었죠. 루비는 한 번도 주인이 던진 나무 막대기를 주워온 적이 없었어요. 또 잡종개나 덤벙대는 개를 보면 도도처럼 코끝을 찡그렸죠. 어느 날 도도와 엄마는 루비를 데리고 옷을 사러 시내에 갔어요. 산더미 같은 집안일은 온통 아빠한테 맡겨놓고요. 가게에서 도도는 옷을 5벌이나 입어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꼬마 공주한테 어울리는 옷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죠. 그러고는 다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도도가 엄마를 골목으로 밀었어요. 어서 피해요. 저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쿠리하고 쿠리 아빠가 와요. 도도가 너무 세게 미는 바람에 엄마는 쓰레기통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도도 역시 비틀거리다 웅덩이에 빠졌고요. 그때 쿠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녕, 도도. 괜찮아? 도도는 몸을 털며 더듬거렸어요. 괜찮아. 걱정 말고 내 갈 길이나 가. 쿠리와 쿠리 아빠가 가고 나자 어디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작고 볼품없는 잡종 강아지가 있었지요. 강아지는 쓰레기통 속에서 나온 게 너무 기뻐서 도도한테 달려들었어요. 강아지는 도도 옷에 발자국을 마구 찍어 놓았죠. 도도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리 가. 루비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도와 엄마도 걸어갔지요.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요. 셋이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뭔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도도가 투덜거렸어요. 어휴, 엄마, 또 그 더러운 떠돌이 강아지예요. 도도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도는 작은 막대기를 주워서 휙 던졌지요. 막대기는 연못에 떨어졌어요. 강아지는 멍멍하고 짖더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막대기를 물고 금방 다시 나왔어요. 그때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더니 비가 쏟아졌어요. 다들 쫄딱 젖었죠. 루비의 배 밑으로 쏙 들어간 강아지만 빼고요. 마침 쿠리와 쿠리 아빠가 지나가다 소리쳤어요. 안녕, 또 만났네. 우산 같이 쓸래? 도도는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아니, 됐어. 그러고는 진흙탕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셋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어요. 아빠가 수건을 갖다 주고 발을 담그라고 따뜻한 물도 떠다 주었어요.
도도는 아빠한테 끔찍한 강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강아지가 루비의 배 밑에서 폴짝 뛰어나오더니 집안을 돌아다니지 뭐예요? 엄마가 까무러칠 듯 비명을 질렀어요. 저 녀석을 어서 쫓아내요. 아빠가 눈치를 보며 말했지요. 목걸이에 전화번호가 있을지도 몰라. 주인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합시다. 잠시 뒤에 강아지 주인이 왔어요. 바로 쿠리와 쿠리 아빠였죠. 정말 재밌지 않니?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동안 줄곧 내가 데리고 있었다니 말이야. 하지만 도도와 엄마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빠가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손을 흔들 때 도도는 루비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아니, 루비가 어디 갔지? 루비는 어느새 강아지와 함께 쿠린의 차에 타고 있었어요. 걱정 마, 도도. 우리가 잘 데리고 있을게. 나중에 데리러 와. 아빠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구나, 도도. 저렇게 서로 다른데도 친구가 되다니. 너랑 쿠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도도는 얼굴을 찡그리며 에이치 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죠. 루비, 돌아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